대부분의 장로교단 총회가 이번 주 끝난 가운데 예장 통합총회 후폭풍이 거셉니다. 일부 목회자들은 105회 총회가 위법하다며 불복을 선언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동성애 설교를 둘러싼 진실과 오해들을 살펴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찬성 성명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예장통합총회 일부 노회들이 회원 탈퇴 안건을 교단 총회에 상정했습니다. 대부분의 장로교 총회들이 전광훈 목사의 이단성에 대한 결론을 내놓지 않자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예장통합총회 정기총회가 온라인 총회로 반나절 만에 끝났는데 총회 이후 반발이 거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목회자들은 105회 총회가 위법하다며 불복을 선언했습니다. 명성교회 평신도들도 총회에 실망했다며 이제는 교인들이 세습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예장통합총회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총회 자체가 무효라며 사회법으로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 철회 예장추진회의는 화상회의로 진행된 105회 총회에 대해서 총대들의 표결권과 발언권이 침해되고 회의 규칙이 지켜지지 않아 무효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예장추진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 철회 헌의안을 본회에서 다뤄달라는 총대들의 동의에 대해서 의장이 제청과 가부를 묻는 절차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총대들의 제안을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간 연장 동의도 두 차례 있었지만 총대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서둘러 폐회했다며 총회가 위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금재단 사무국장 인준과 신학교 총장 인준 역시 다른 잣대로 진행됐다며 편파적 총회라고 주장했습니다. 9월 21일 예장통합총회는 무효이다. 회의 규칙을 위반하고 의결한 결의는 위법인 까닭이다. 이에 우리는 제105회 총회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명성교회 세습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사회법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105회 총회를 지켜본 명성교회 평신도들도 더 이상 총회에 기대할 게 없다며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명성교회 평신도연합회와 명성교회 정상화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김하나 목사의 담임 재시도는 교인들이 맡겠다면서 사회법정에 소를 제기하고 그 부당성을 알려 세습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정호 통합총회장은 총회 진행의 편파성 지적에 대해서 법과 질서와 규칙에 따라 회의를 진행한 것이라면서 사전에 계획된 대로 움직인 것 아니냐는 의심은 오해라고 말했습니다.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105회기 때 총회에서 명성교회 문제를 어떻게 했다 한 것은 절차에 따라서 헌의를 한 것밖에 없어요. 어디로? 정치부로. 또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 철회 헌의안은 정치부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면서 임원회는 정치부의 보고를 받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동성애 설교를 둘러싼 진실과 오해들을 살펴봅니다. 과연 동성애와 관련한 설교를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걸까요? 오요셉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보수교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 중 하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동성애 반대 설교를 강단에서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수교계는 강단이나 학교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면 처벌된다 등의 이야기를 전파하며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의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위장되고 속이는 법은 장차 우리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을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 전락시키게 될 것입니다. 전통적인 결혼관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결론부터 말하면 이 같은 주장은 차별금지법을 잘못 이해한 오해에서 비롯된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규제하고 있는 영역은 고용과 재화 영역, 교육, 행정 서비스 등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설교나 전도를 하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주장을 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교 영역은 규제 영역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 영역이나 재화 영역 이런 저희가 차별 영역 4가지 차별 영역으로 규정한 범위 내에서 발생해야만 저희가 그 평등법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신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등법으로 규율하는 범위가 아닙니다. 보수 교계에서는 종교 영역이라도 듣는 이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법원에 제소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사회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극단적인 혐오 표현이 아닌 이상 동성애에 대한 반대 의견 표명은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어느 장소에든 개인적인 신념으로 종교의 자유 입장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는 것을 막는 게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혐오하고 증오하고 차별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라는 거죠. 왜 우리는 이게 불편하고 힘들까? 이런 상황이 혹시라도 마음껏 혐오하고 마음껏 증오하고 마음껏 선전선동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착각하는 건 아닐까. 단순히 장애나 성등의 이유로 차별을 했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차별을 받았다고 문제 제기를 한 사람에게 보복 조치를 취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정말 나쁜 의도로 한 차별에 대해서만 고의성, 지속성, 반복성, 보복성, 피해 내용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엄청나게 때려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 거는 좀 상당히 지나친 말씀이시고요. 법률 전문가들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돼 교회 강단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 같은 오해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쪽에 우려도 있는 만큼 법 조항에 우려를 없앨 수 있는 문구를 넣는 대안입법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는 교계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교단 연합기관입니다. 현재 9개 교단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데요. 그런데 이 9개 회원 교단 가운데 예장통합총회가 최근 교회협의회를 탈퇴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늘 파워인터뷰 시간에는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전 상임을장 임광빈 목사를 만나서 통합총회가 탈퇴하려는 이유와 탈퇴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한국교회 대표 연합기관이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네. 줄여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협의회라고 하는데 네. 9개의 교단이 있습니다. 회원 네. 교단이. 네. 이 가운데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단이 예장통합총회인데요. 네. 통합총회가 NCC 안에서 교회협의 안에서 네. 역사적으로 어떤 비중이 있다고 좀 보십니까? 네. 저희 나라의 이제 개신교가 130년 조금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선교 초기부터 특별히 감리교와 장로교는 1891년도부터 복음을 함께 전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연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네. 그 뒤로 계속해서 이 땅의 교회들은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해오는데 그 중심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그 장로 교단이 있었던 것이죠. 네. 그런 면에서 이 장로교, 특히 지금은 통합 측을 말하고 있는데 이 통합 측은 NCC 창립자나 마찬가지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 중심에 100년 넘게 이제 우리 장로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마치 창립자요 혹은 진행자요 운영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통합 측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예장통합총회가 지금 NCC를 교회협의회를 탈퇴하자, 네. 회원교단을 탈퇴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네. 어떤 이유에서 그런 네.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걸까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금년 봄부터 세계 노회가 우리 예장 통합 측이 아쉽지만 NCC를 탈퇴하거나 특별히 NCC 총무를 우리 교단에서 지금 파견했는데 수환해야 되지 않냐고 하는 헌의안을 올린 상태거든요. 네. 그 배경을 보게 되면은
이미 사회에서는 2000년대 초기부터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지금 국회에서 9번째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차별금지법을 다루고 있는데 금년 들어서 한국 개신교회 일각에서 이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 옹호법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을 했죠. 물론 이전에도 있었지만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런 이야기들이 확산되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NCC 내에 정의평화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고 있으니 NCC가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탈퇴해야 되고 그리고 총무도 소환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정서들이 형성됐고 급기야 세계 노회가 총회 헌의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예, 네. 세계 노회가 헌의안을 네. 올린 것이군요. 네. 예. 그럼 이 같은 회원교단 탈퇴 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시는지 네. 말씀을 좀 해주시죠. 물론 이번에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불거진 사태이긴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로 불리는 이 NCC는 한 교단이 아니라 9개 교단의 협의체입니다. 예. 그래서 교단마다 서로 다른 신학적인 배경과 그리고 특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 예장 통합뿐만 아니라 감리교, 성공회, 구세군, 그리고 정교회, 순복음교회 등 참으로 다양한 교파들이 함께 협의체를 이루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한 교단의 입장이 전체를 대변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협의체의 정신이기 때문이고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의 출발 정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위원회가 무엇을 결정했다고 해서 9개 교단의 회원 협의체인 NCC가 그것을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NCC의 공식 입장이 되려면 그것은 총회를 거쳐서 9개 교단이 이의 없음이 확인이 돼야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탈퇴하거나 총무를 소환한다 하는 것은 아직은 현실적으로 너무 이른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NCC, 한국기독교교회협회는 물론 다른 어떤 개신교 교파도 마찬가지지만 동성애를 공식적으로 지지한 적도 없고 한국의 불교나 카톨릭 역시 공식적인 그러한 동성애나 어떤 성적 지향에 대해서 그 종단들이 입장을 밝힌 적이 없죠. 그렇다고 해서 막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매도를 또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종단들의 고민이 다 있는 것이죠. 네. 예. 이제 이렇게 NCC가 교단 협의체고 협체 정신을 살려서 이제 운영이 돼야 되는데 네. 이런 그 에큐메니컬 정신이라고 이제 흔히들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교회 연합 운동 정신을 잘 뿌리내리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어떤 노력들을 좀 더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60, 70년대를 지나면서 한국교회는 안타깝게도 개교회주의가 굉장히 폭넓게 확산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웃교회지만 서로 형제의식, 연대의식을 깊이 나누지 못했는데요.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공동체성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에큐메니칼, 즉 교회 일치, 또 세상과 하나됨을 지향하는 교회들은 먼저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요,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과 의식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개교회주의가 너무나 만연되면서 이 공동체성이 한국교회에서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라고 하는 자기 인식과 신앙 고백에 이르도록 먼저 교회 지도자들과 또한 신학교육과 신앙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한국교회 안에 이런 교회 연합 운동 정신, 또 세상과 하나됨의 그런 정신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노력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로 끝난 대부분의 장로교 총회에서 전광훈 목사 이단성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거나 1년 더 미룬다는 결정이 나오자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오늘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개혁연대는 주요 교단들이 전 목사에 대해 침묵하며 이단성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는 것은 결국 전 목사의 옹호자임을 자인하는 결과라며 이 같은 교단의 현실에 환멸을 느낀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예장통합총회는 이번 총회에서 전광훈 목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예장합신총회는 1년간 연구하기로 했으며 예장합동총회는 결정을 미뤘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강원 영동과 경상 해안,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6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